폭락 뉴스가 연일 도배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위축되죠. 자본주의는 누군가의 눈물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금매가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부동산 폭락 뉴스가 매일 유튜브에 뜨면서 유주택자분들은 울상을 지으시고 무주택자분들은 환호성을 지으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1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긴 했죠. 전월 대비 0.07% 하락한 것인데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는 11월에 비해서 0.09%나 올랐습니다. 빌라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주택을 뭉뚱그려서 0.07% 하락한 거라고 한 건데요. 정작 서울에서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난해 11월에 비해서 12월은 0.09%가 올랐다는 것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용산구가 0.22% 올랐는데요. 도원동, 신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고요. 중구는 0.1% 올랐는데요. 신당동, 중림동 위주로 올랐고 마포구는 0.15% 올랐는데 아현동과 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고요. 광진구는 0.14% 올랐는데 자양동, 광장동 위주로 올랐고요. 종로구는 0.13%가 올랐는데 무학동과 명륜이가 위주로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강남구가 0.24% 올랐는데요. 개포동과 논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서초구는 0.21% 올랐는데 잠원동과 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는 0.16% 올랐는데 당산동과 신길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튜브에서는 부동산이 연일 폭락한다는 뉴스를 쏟아낼까요? 지방의 매매 가격 하락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0.09%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지난달 12월은 0.14%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서울에서도 구로구가 하락을 했습니다. 0.09%가 떨어졌는데 고척동, 구로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관악구도 0.0%가 하락했는데 봉천동과 신림동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집값이 폭락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똑같은 뉴스에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유주택자나 무주택자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유주택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집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집을 팔 때, 즉 출구 전략이 중요합니다. 내가 집을 팔 때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무주택자분들은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이게 2025년 1월에 있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에요.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집값이 떨어졌다고 물개 박수만 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겨울이라 비수기고요. 거기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계엄 사태와 무한항공 사고가 겹치면서 전 국민의 심리가 움츠러들었죠. 최근 제가 시장을 다녀봤는데요. 옷가게도 그렇고 미용실도 그렇고 뭐 붕어빵 노점상도 그렇고 다들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국이 어수선한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짜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옷도 안 사고 머리도 안 하고 심지어 오뎅도 안 사 먹냐고 그랬더니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딜 나가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택시기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대나 젊은 애들 많은 데나 택시가 되지 지금 택시 밤늦게 타는 사람들도 없대요. 특히 붕어빵은요. 직장에서 간식으로 누군가 쐈는데 지금은 간식으로 붕어빵을 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주머니를 잠그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에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더더군다나 연일 부동산 폭락 뉴스가 유튜브를 장식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심란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바로 이럴 때가 기회겠죠? 싸고 좋은 집이 급매로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들이 대출 이자를 못 막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집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잡아야겠죠? 물론 공부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급매를 알아볼 수 있죠. 싸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 되면 진짜 안 돼요. 싼 게 비지떡이 되면 나중에 진짜 안 돼요. 구독자 여러분, 백화점만 박앤세일 하나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상인이라면 집을 살 사람은 소비자예요. 다만 1대1로 사고 파는 것이라서 그렇지 이 또한 시장입니다. 폭락 뉴스가 연일 도배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위축되죠. 자본주의는 누군가의 눈물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금매가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정치권이 계속 요동치고 있어요. 15일에는 현지 대통령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럴 땐 항상 팩트 체크를 하세요. 아까 제가 도표로 집값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잘 대처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